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시간 인지행동 모델의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의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학자로 아론 백의 인지 치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지행동 모델 요 챕터에서는 5명의 인지행동 모델 치료 이론을 소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 백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울증 있죠. 우울증 치료의 대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논문을 쓸 때 또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할 때 우울증에 관한 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쓸 때 아론 백의 우울증 척도라든지 또 우울증 논문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학자이고 또 이쪽 인지행동 모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론 백의 인지치료는 정신장애 내지는 어떠한 행동장애, 문제 이것을 어떻게 봤나 하면은 생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사고 또 비현실적인 인지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정신장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설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앞부분에서 가설, 이론, 모델, 또 방법론, 어프로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방향성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한 가설 자체가 용어 중에 가설 자체가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고 현실 실제에서 적용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인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왜곡된 인지하고 역기능적인 어떠한 도식이 있는데 요것을 파악해서 현실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modification 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개인 목표로 삼은 이론이 아론 백의 인지행동 모델 치료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그러한 이론 모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딱 이렇게 한정 지어서 예를 들어서 5회기 만에 이러한 행동 내지는 인지를 교정을 시킨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또 부적응적인 어떠한 신념을 인식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노멀하지 않구나. 평범한 게 아니구나. 이게 병리적이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통찰. 예. 통찰을 가져야지만이 변화의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통찰 치료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정신역동 제가 이론 모델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사이트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통찰.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왜곡된 거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요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부분 통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찰을 가져야 되나 하면은 백의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딱 어떠한 현상과 사실
또 사건을 보면은 그냥 바로 똑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하게. 그래서 어떤 사건에 당면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든가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사건이 딱 그 터지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에 딱 와닿는, 순간적으로 영상처럼 필름으로 딱 와닿는 어떠한 그 생각에 픽스 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고의 어떤 외형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공존하고 자발적인 어떤 발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필름 지나가듯이, 영화 지나가듯이, 카메라에 영상 지나가듯이 팍팍팍팍 지나가가지고 뭐예요? 떠오르게 되는 그 부정적인 생각. 요것이 자동적인 사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그 백의 그 인지치료 주요 개념 중에 인지도식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도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틀, 어떤 기준점, 잣대, 요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을 인지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도식은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있는데,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틀, 이런 것들이 그 현실 적응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그 생활 환경이라든가 그러한 그 사건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자신도 모르게 역기능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틀에 내가 이렇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그 과정. 그래서 그 인지적인 오류에는 6가지가 있는데 주로 뭡니까? 추론 혹은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A라는 사람은 재밌어, 호기심이 나, 너무나 코믹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그 사건 상황을 보면서도 두려움, 이건 나쁜 사인이야, 저러다가 큰일 날 거야, 내일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상황으로 부정적인 그 사고에 딱 들러붙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 또는 판단의 오류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프로세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와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가 요게 이제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근거 없는 추론이에요. 근거 없는 추론인데 이 말에서 전부 다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거도 없고 또 증거 기반된 어떠한 그 사실적인 상황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근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딱 생각하는 거죠. 네. 또 선택적인 추론은 뭐냐 하면은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전체 중에 딱 한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세 번째로는 과잉 일반화. 그냥 일반화 시키는 거에 지나쳐서 과잉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상황을 전체로 바라보는 거죠. 지나치게 과잉 일반화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개인화. 예.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하고 관계 없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꼭 나의 개인과 연관시켜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게 개인화죠. 그래서 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명명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자신의 그 정체감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 스스로 잘못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잘못된 명명화. 또 인지적 오류 6번째로는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 논리라는 거죠. 흰색 아니면 검은색.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그 다음에 선 아니면 악. 이렇게 결정 지을 때에는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빡빡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고의 체계에 자기 자신도 갇히게 됐을 때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점점 문제, 오류, 왜곡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6가지 인지적 오류는 실은 시험에도 잘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이론, 그 다음에 아론 백의 인지치료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글래서의 현실치료 이론이에요. 리얼리티 테라피, RT라고도 하는데, 예. 이 현실치료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면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바로 현실치료입니다. 예. 대부분 창의력, 상상력을 많이 북돋아주기 위해서 상상의 나래를 마구마구 펼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이 때 아이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호기심 가득하게 연상작용이 자유롭구나. 이 정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세가 된 성인이다. 근데 어린이 사고처럼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그렇게 사고를 계속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대인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사회적인 관계에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리티 테라피, 현실치료, 글래서의 현실치료와 연결돼서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의 이 직면이라는 거는 confrontation 한다라는 건데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정콕으로 딱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지금 여기에 현재 행동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이게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또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책임을 딱 느껴야 되는 그 지점, 그것을 딱 초점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글래서의 현실치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이론 중에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 치료는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는 그러한 치료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불편하게 내지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날에 있어서 유용한 그러한 치료 방법이고 집단 치료에서도 아니면 집단 상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임감하고 정신건강을 같은 것으로 보고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좋다고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한계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터치하는 게 바로 현실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래서의 현실치료는 성공적인 정체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럴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특징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현실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내지는 이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치료에서의 상담 타겟, 목표는 뭡니까? 그 클라이언트 자체가 어떤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단기에 걸쳐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목적, 이것을 설정하도록 돕는데 주로 그 장기로는 안 가요. 이 단기로 브리프하게 그 딱 공략할 수 있도록 그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율성을 훨씬 더 신장시키는 그러한 치료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감각만 딱 익히면은 자기의 그 영역 바운더리 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그 상담 과정, 기술, 이 스킬 과정도 이런 거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자연스러워지도록 재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와서는 단기 치료로, 브리프 테라피로, BT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기 치료 코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 맥락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면 뭘 합니까? 행동에 옮겨야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치료 과정을 그 진행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현실 치료에서는 변명을 받아주지 않아요. 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뭐 이 변명 있죠, 이런 거.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소재를 명쾌하게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그 통찰을 갖게 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 진짜 내가 너무했구나.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대안, 얼터너티브를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게 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실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 치료입니다. 네 번째로 인지이론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 배웠던 그 장 삐아제 이론에 많이 영향을 받은 이론들인데 정서적 행동적으로 여러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인지, 커그니티브에 있다라는 거죠. 인지와 인지 구조, 커그니티브 스트럭처. 네,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경향성, 그리고 타당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항상 그 잘못된 내지는 역기능적인 신념은 무엇인지, 본인이 스스로 믿는 거죠. 그런 건 무엇인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가정들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곳을 딱 개입을 한다라는 게 인지 이론입니다. 기본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사실 정신역동 이론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런데 인지 이론의 대부분의 행동은 뭐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부정확한 지각, 또 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인지,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신념, 이것은 계속해서 나한테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커그니티브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이러한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 인지 이론의 기본 과정 중에 그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또 그 사람만이 하는 자주 하는 말, 스스로에게 하는 말, 이걸 셀프톡이라 그러는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 셀프톡. 네, 셀프톡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뭡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되겠어?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운이 나빠. 이것을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하고 말하고 꼭 뭐 목소리로 이렇게 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무드를 즐겨. 우울한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곡된 사고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사고를 발생시키는 저장고 자체를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고 프레임이 있지만 인간은 또 한편으로 창조적이 되려고 하고 또 성장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심지어 내가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희망이 절대 없지만 남이 보기에 그렇지만 그 사람 내부에 만에 한 가지 뭐가 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를 터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또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면은 인지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지행동 모델 제가 5가지 이론을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심리적 상태와는 별로 관계없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외부의 자극,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극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뭐를 치료 처방을 하면 되나 하면은 그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다가가는 자극, 외적 자극 반응,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행동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학습의 결과로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학습의 결과가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 경험에서 광범위하게 매일매일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 학습 과정에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있는지 또 외적 자극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요것을 딱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의 범위가 커질수록 굉장히 복잡 다단한 문제 행동도 일어날 수 있고 다이나믹 자체가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동주의에서는 뭐 반응적 조건화라든지 조작적 조건화라든지 뭐 관찰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행동을 modification,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수정을 한다라는 거. 행동을.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의 결정론과 또 프로이드의 정신내적 결정론, 요것과 요것을 더해서 통합 모델로 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행동 수정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주로 뭐 모델링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과제를 준다라든지 강화시킨다라든지 칭찬을 해준다라든지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상호작용한 결과가 성장 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행동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예. 근데
그 인지행동 모델의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것이고 항상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딱 개입을 해요. 다이렉트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때때로 이 숙제, 과제를 타스크를 내줘요. 그리고 이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과거 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예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 주관적인 개념이 어느 만큼 독특한지 또 협력적으로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또 무조건적인 어떤 관심, 또 어떤 치료의 구조화, 또 어떤 때로는 그 직접적인 다이렉트 서비스, 다이렉트 어프로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때로는 교육도 시키고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또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통해서 공략하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또 경험적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이렇게 그 인지행동 모델의 그 5가지 그 이론 중에서 이번 둘째 시간은 4가지 그 모델을 설명을 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잘 되뇌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모델들이 어떠한 기법과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